오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13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거의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의 5분의 1을 삼켰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도 현실화되며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폴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높은 유럽국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테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에 발맞춰들어 제재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과 일부 품목 수출입 금지 그리고 외교관 추방까지 단행했죠. 하지만 극동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사할린2 사업은 철수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당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사할린2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공헌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에 철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 사할린2 사업을 러시아의 새 법인에 넘기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한 외국 기업도 새 법인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일본과 같이 영국의 쉘도 사할린2 사업을 했지만 테러 제재 시작 당시 철수 의사를 밝혔기에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 대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일본의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여기서 퇴출될 경우 가뜩이나 뛰고 있는 전기, 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반방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자원에 대한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답변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복 조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찾는 데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한국 제품은 병행 수입까지 해주면서 왜 자신들한테만 그런 조치를 시행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외신들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모두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나 양국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한국산 전자제품을 병행 수입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제 문제로 대두된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병행 수입은 그 루트가 상당히 세밀해 단번에 중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병행 수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수입한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한국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섣부르게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한국에도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한국 조선사들에 발주했던 선박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2020년 10월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3척 중 한 척을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선주가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우조선의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러시아 선주에게 수주한 선박은 총 5척 2조 368억 원 규모입니다. 모두 1년 안에 선주에게 인도하는 일정이지만 업계는 대우조선이 나머지 4척 역시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물량까지 합치면 조선 3사의 러시아 수주 물량은 80억 5천만 달러 9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러시아 수주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와 대금 수령 시기를 두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한국에 수준했던 LNG 쇄빙선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한국에 제재를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하는데요. 현재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해 러시아 선주가 정상적으로 선박 대금을 보낼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어찌됐든 한국의 조선사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맞지만 러시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박 발주 취소가 러시아한테도 손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약이 취소된 선박들이 단순 LNG선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극 항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LNG 쇄빙선과 LNG 환적 설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한국의 선박을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제재를 한다면 계약을 취소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북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발주한 LNG 쇄빙선과 LNG 환적 설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극 사업을 위해 발주한 쇄빙선뿐 아니라 일반 LNG선도 현재 세계 각국들은 한국 물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인력난으로 인도 시기는 점점 밀리는 상황임에도 각국은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계약 취소를 반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차례가 앞당겨졌기 때문이죠. 물론 러시아와 형제 국가라고 하는 중국도 해당 선박을 건조하긴 하지만 만약 중국에 맡겼다가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탐사선이 태풍을 만나 두동강 난 사례가 발생해 중국의 쇄빙선을 발주하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시 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시 주석의 69세 생일을 축하하고서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들면서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면임이 사실상 결정된 시 주석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의 안정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미국, 유럽과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은 대외적으로 러중 관계가 굳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에 상관은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러시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양국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는 양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거절이 의아한데요.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과 서방을 견제하려 브릭스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앞에 말했던 러시아의 LNG 선박 계약 취소를 언급하며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의지할 국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북중러에 쌓여있기에 언제든 돌발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를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 5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 경제 조치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지만 한국 기업만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방과 일본을 상대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본을 향해서는 G7 국가라는 이유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쿠릴열도의 갈등 여파로 보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열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심각한 상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워낙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